올 상반기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8회 한경 스타워즈 상반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대현 하나증권 명동금융센터 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부장님을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간단한 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증권업에만 근무를 했었고요. 예전에 그 2007년에 저희 하나증권에 일단 12월에 공채로 들어왔었고, 처음에는 수원지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다가 2017년 정도부터 명동으로 와가지고, 이제 주요 고객 관리, 주요 이제 고객들 자산 운용하고 투자하는 일만 좀 계속 해왔습니다. 어, 그 한경 스타워즈에 제가 이번에 우승을 했지만 두 번째 대회 참가고요. 네네. 첫 번째 대회 때는 팀으로 출연을 했고 그때는 수익률이 20 몇 프로 정도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등을 했었고 이번에는 좀 시장 여건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또 수익 많이 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플러스로 잘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락장으로 인해서 올해 스타워즈 상반기 대회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한 비결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보통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대부분 찾거나 뭐 급등주들을 찾아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전부터 이 스터디가 돼 있는 회사들 그리고 탐방을 갔다 와서 확인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급등주를 쫓아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제가 아는 회사들 중에 이거는 이 자리는 정말 좀 싼 구간이다. 이 정도면 내가 사도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생각되는 자리에서만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 어떻게 보면 제 원칙하고 소신을 좀 지켜가면서 투자했던 게 좀 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투자라는 게 그 내가 산 거보다 누군가한테 비싸게 팔 수 있어야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종목 위주로 최대한 싸게 살려고 했고 그리고 매수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나오거나 뭐 실적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타이밍이 초반에 좋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시장 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보유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또 이렇게 그 편입 비율을 크게 늘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보유현금을 가지고 하락 시에 좀 분할 매수하고 약간 리스크 관리도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다행히 좀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부장님이 하던 투자랑 스타워즈 대회에서 한 투자의 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제가 아는 종목들, 탐방하고 스터디가 돼 있는 기업 위주로 좀 투자를 했던 게 공통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이게 대회 기간이 4개월이니까 그리고 이 대회 규정에 맞춰서 또 기술적인 부분도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것들도 저도 많이 활용할 때가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쨌든 그 대회 규정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됐던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부장님이 했던 투자 중에 잘했던 투자, 또 반대로 아쉬웠던 투자라고 꼽을 만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잘했던 투자를 꼽는다면 제가 그 한경 스타워즈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면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좀 내다보고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그 관련 주가들이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좀 안 좋게 볼 때 오히려 역으로 역발상으로 이거는 좋아질 거다 풀어주기만 하면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좀 조용할 때 샀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웹 콘텐츠 그 기업도 제가 매수했었는데 그게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 회사는 사실 제가 탐방을 이렇게 초창기에 갔었는데 그 IR을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의 IR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재밌겠구나. 그리고 그 산업이 지금 엄청 좀 성장하고 커져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발빠르게 그 탐방 기업은 좀 발빠르게 좀 샀었는데 그게 또 이제 시장의 반응이 또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앞을 좀 내다보면서 사전에 그런 전략을 세웠던 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최근에 굉장히 좀 아쉬웠던 그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실적도 좋아지는 게 보이고 너무 그 회사도 저평가돼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기다리면 이거는 이 구간에서 사가지고 좀 기다리면 이 변동성이 있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가 있었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고 막 너무 어렵게 가니까 저도 이게 이 사람인지라 판단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조금 비중을 줄여가지고 약간 좀 줄여놓고 현금화를 조금 더 해놓은 다음에 조금 더 싸게 사볼까라는 논리로 좀 줄여놨었는데 나중에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팔고 줄여놓고 나서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거의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게 내가 아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또 이런 시행착오를 또 한번 겪었구나 하면서 또 한번 깨달았던 게 있었죠. 네. 하반기 증시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요. 네. 부장님은 남은 하반기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유망 섹터를 한번 전망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 시장 예측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을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시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지금 자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자금을 옥죄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또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도 사실 좋아지는 게 예전과 같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물음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은 시장에 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주가는 오히려 빠지잖아요. 네. 이번 대회 기간처럼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다 오픈이 돼 있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확실히 유동성 장세는 끝났기 때문에 예전에 뭐 3,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 인상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거는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시장이 횡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횡보했던 장 안에서도 어쨌든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잘 골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사실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보다 알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제가 잘 알 수 있는 기업들, 뭐 회사 탐방을 가든지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물론 이게 전망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좀 알 수 있는 쪽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망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투자했던 쪽이랑 비슷해요. 아직도 저는 그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들이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들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도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웹 콘텐츠 관련 업종들 우리나라 그 웹 콘텐츠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업종들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비싼 회사도 있고 진짜 관련된 회사인데 이거는 너무 싼 회사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 그 단계가 레벨 4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그것 또한 수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투자했던 그런 업종들 그쪽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이분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내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니까 결국에 내가 얼마나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내가 답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그게 내가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하고 해도 운도 따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여건들도 맞아야 되고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좀 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승률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알려고 하고, 그리고 회사도 이게 개인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기업 찾아가가지고 탐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뭐 동아리들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 탐방,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내가 방법을 찾아보면은 또 항상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해보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투자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전략을 짜야겠죠. 그래서 전략을 짜가면서 내가 투자를 하면 오히려 주식 투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사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 이게 진짜 나한테 유리한 구간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더 비싸게 팔까, 어떻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가지고 하면 주식 투자도 이런 뭐 너무 어렵게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은 오늘 29일 2022 한경 재테크쇼에서 투자 전략 발표하실 예정이신데요. 네. 재테크쇼 참여하는 참가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시장에는 항상 호재도 있었고 항상 악재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떠한 분들에게는 이 악재 속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생각지 못하게 또 뭐 어떻게 보면 지수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에는 항상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이 시장에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보다 좀 알 수 있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좋은 기업들 잘 선별해가지고 또 좀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하는데 좀 성공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현 하나증권 명동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폭락장을 이겨낸 그의 우승 전략은 2022 한경 재테크쇼에서 보다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